거울 앞에 서서 처진 피부와 눈가 입가 깊게 패인 주름을 보며 왜 예전처럼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없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동안의 잔주름 건조한 피부때로는 피로하고 생기 없는 피부,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저도 그 기분을 잘 압니다. 저도 예전엔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비싼 노화 방지 크림부터 수백만 원을 들여받은 뷰티 트리트먼트까지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죠. 진짜로 제가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 얼굴 세안을 제대로 하고 매일 아침 이걸 추가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즉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피부가 매끄럽고 새롭고 빛나는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적용한 비밀을 알아보세요. 매일 조금씩 변화만 주면 비싼 비용 없이 젊고 탄력 있는 피부를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 거예요. 주름과 노화의 징후로 인한 좌절감을 느끼지 마세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 3가지 비법 중 특히 마지막 비법은 많은 분들이 피부 나이가 되돌아갔다고 놀라는 진짜 핵심이니 꼭 끝까지 보세요. 이 이야기는 어제 동창회에서 있었던 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친구들이 피부 관리에 대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아침 저녁으로 뽀득뽀득 세안해. 거품을 팍팍 내서 문질러야 깨끗하지. 에이, 그것도 부족해. 나는 클렌징 오일로 먼저 지우고 폼 클렌징으로 또 닦아. 각질 제거도 중요해. 나는 일주일에 2번은 스크럽을 사용해. 확실히 피부가 맑아지더라. 그래, 나는 매주 때 미리 수건으로 살살 밀어. 묵은 각질을 벗겨야 화장품도 잘 먹지. 다들 자기만의 피부 관리 방법이 최고라고 자랑하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다가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죠. 얘들아,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피부가 10년 더 빨리 늙는 거야. 뭐 깨끗하게 씻는 게 왜 나빠? 그럼 너는 어떻게 하냐? 그때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피부는 마치 비닐봉지 같아요. 문지르면 문질러서 스크래치가 나고 구멍이 생기죠. 맨손으로 설거지 하다 보면 손에 습진이 생기는 것처럼 얼굴도 똑같아요. 이것은 피부의 천연보호막인 산성막을 벗겨내는 행동입니다. 이 산성막이 벗겨지면 피부는 세균에 더 취약해지고 수분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꼼꼼하게 지워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고 그 뒤에 또 폼 클렌징으로 씻어냅니다. 사실 우리의 얼굴 피부는 마치 잘 가꾼 정원과 같습니다. 그 위에는 병균과 싸우고 수분을 지켜주는 얇은 보호막이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클렌징 오일로 매일 이중 세안을 한다면 그것은 정원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매일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피부 보호막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피부가 사막처럼 바싹 마릅니다.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보습 성분과 기름막이 사라지면서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속부터 당기는 느낌이 들고 세수 후에는 마치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옵니다. 둘째, 피부가 자꾸만 뒤집어집니다. 우리 피부 위에는 나쁜 균과 싸우는 유익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세정력으로 이 유익균까지 모두 씻어내면 피부는 외부 자극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작은 먼지나 미세한 바람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좁쌀 같은 트러블이 올라오며 이유 없이 가렵기까지 합니다. 셋째, 주름이 더 빨리 깊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면 탄력을 잃게 됩니다. 탱탱했던 포도가 수분이 빠져 쭈글쭈글한 건포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 피부도 급격히 탄력을 잃고 잔 주름이 깊은 주름이 되며 없던 주름도 생깁니다. 자, 이제 클렌징 오일이 왜 피부의 배신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피부의 진짜 친구인 꿀 세안을 소개할게요. 병원에서는 절대로 공개되지 않은 비법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선생님, 비싼 크림은 뭐 쓰세요?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세안 방법에 있다는 거죠. 피부과 수익의 70%는 시술과 고가 화장품 관리 프로그램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 후 3년간 환자들을 추적해 본 결과 고가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 사이에 피부 상태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부 전문의들도 말합니다. 피부 좋아지는 80%는 생활 습관이 결정한다고요. 아무리 병원에 자주 가도 한 달에 12번이지만 세안은 하루 2번, 한 달에 60번째이잖아요. 결국 매일 하는 작은 습관이 피부를 좌우합니다. 주방 속에 생각보다 대단한 천연 보습제가 있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5년 전 80대 할머니 환자분이 오셨는데 피부가 60대처럼 좋으셨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하니 40년째 꿀로 세수해요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설마 했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파헤쳐보니 대박이었습니다. 꿀은 자기 무게의 20배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천연 보습제예요. 피부에 바르면 마치 사막에 단비가 내리듯 수분이 촉촉하게 스며듭니다. 게다가 꿀은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파는 항산화 크림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만원짜리 크림보다 꿀 한 스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꿀 세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겁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해요. 먼저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살짝 적셔주세요. 뜨거운 물은 절대 금지 미지근한 물이에요. 손바닥에 꿀을 덜어 얇게 펴 바릅니다. 양이 많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끈적이기만 하죠. 숟가락 끝에 살짝 묻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로 양치하는 동안 3분 이상 기다려주세요. 이때 꿀이 피부에 스며들 시간을 주는 겁니다. 욕실이 따뜻하면 더 좋습니다. 그 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말고 손으로 물만 떠서 얼굴에 끼얹어 주세요. 10번 정도 반복하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화장품 회사는 이런 비법을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돈이 안 되니까요. 이 간단한 방법만 3주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첫 주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세수 후 당기는 느낌이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 주에는 거울 보니 피부가 촉촉해 보이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번들거리지 않고 촉촉해요. 특히 코 옆과 눈가가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주에는 피부가 진짜 부드러워졌네. 손으로 만져보면 확실히 달라요. 매끈매끈. 무엇보다 화장이 잘 먹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비법을 3주 후에 실천하고 나면 여러분도 피부 나이가 되돌아갔다는 걸 실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법, 코코넛 오일을 이용한 올인원 클렌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저녁에 쌓인 화장과 노폐물을 깨끗하게 지우면서 주름까지 관리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열대지방에서는 생명의 나무라 불리며 오래전부터 약처럼 사용해왔죠. 저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신 환자분도 이건 피부의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셨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코코넛 오일에는 모유에 들어있는 라우르산이 풍부한데 이 라우르산은 마치 피부의 든든한 경호원처럼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코코넛 오일은 피부에 해로운 세균을 물리쳐 트러블을 막아주고 피부 보호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가득 들어있어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덕분에 아무리 건조한 차 안에서 히터를 틀어도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용법을 잘 들어두세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은 피부에 독을 바르는 것과 같아요. 코코넛 오일은 숟가락으로 적당량 덜어 처음에는 적게, 나중에는 양을 조절하면서 사용하세요. 손바닥에서 녹이기 위해 양손을 비비면 3초 만에 녹습니다. 코코넛 오일이 액체로 변하면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얼굴에 마사지할 차례입니다. 볼코 턱순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이때 손에 힘을 주지 말고 화장이 녹아내리는 느낌을 느끼면서 살살 문질러 주세요. 화장이 녹는 걸 넘어서 파운데이션이 우유처럼 녹는 게 정상입니다. 그 후 티슈나 화장솜으로 닦아내세요. 문지르지 말고 한 번만 가볍게 스치듯 닦아내면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헹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로 10번 정도 끼얹어 주세요. 혹시 코코넛 오일이 피부에 남아있을까 걱정되거나 평소 지성 피부라면 순한 약산성 세안제나 비누를 이용해 손으로 거품을 충분히 낸 후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이렇게 하면 유분 자국까지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코넛 오일은 얼굴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돈하고 온몸에 광채를 더하는 스페셜 루틴이 이어집니다. 첫째, 천연 아이크림. 눈과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고 피지선이 적어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비싼 아이크림 대신 자기 전 약지 손가락에 코코넛 오일을 녹인 후 한 방울을 묻혀 눈가에 톡톡 두드려 주세요.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목주름 관리 나이를 속일 수 없는 곳이 바로 목입니다. 코코넛 오일을 손바닥에 펴서 쇄골에서 턱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면 깊게 팬 주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팔자 주름 관리.
팔자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코코넛 오일을 손가락에 묻혀 입꼬리에서 코 옆으로 부드럽게 올려주세요. 매일 밤 3분씩 꾸준히 마사지하면 주름을 얕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꿀광 바디케어 건조한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에도 코코넛 오일을 발라보세요. 샤워 후 물기가 약간 남아있을 때 코코넛 오일을 몸에 발라주면 피부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집니다. 다섯째, 끈적임 없는 꿀 피부 비법. 끈적임이 싫으시다면 알로에 젤과 섞어보세요. 이 방법은 꿀이 잔뜩 흡수되면서도 온몸에 보습막을 씌워줍니다. 며칠 여행을 갈 때도 이 작은 병에 담아 꼭 챙겨가죠. 그런데 진짜 기미가 옅어지고 광채 피부로 변하는 비밀은 지금부터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비법 식초 세안입니다. 식초로 세수한다고 피부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과학적으로 파헤쳐보니 정말 놀라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세안 후에는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예민해지죠. 식초는 바로 이 무너진 산성 균형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식초는 천연 각질 제거제 역할도 합니다. 사과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과 젖산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각질 제거 시술처럼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냅니다. 그래서 세안 후 피부가 매끈하고 화장이 잘 먹게 되는 것입니다. 식초 세안 방법: 미온수 1컵에 식초 1스푼을 넣어주세요. 세안할 때 미지근한 물을 담고 식초를 딱 1스푼만 넣어줍니다. 식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 후 얼굴에 10초에서 3분 정도 식초물을 끼얹은 후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마지막으로 수건으로 톡톡 닦아주면 끝입니다. 식초 세안 3주 후 기저귀 간단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첫 번째 주차 세수 후 얼굴 당김이 사라졌습니다. 피부의 산성 균형이 맞춰지면서 건조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주차 피부가 매끈하고 부드러워졌어요. 묵은 각질이 부드럽게 정돈되어 화장이 잘 받는 피부로 변합니다. 세 번째 주차 기미가 옅어지고 얼굴에서 광이 나기 시작했어요. 식초는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부결을 정돈하여 자연광을 반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피부톤이 맑아지고 기미가 옅어 보이며 로션을 안 발라도 얼굴이 빛나 보이는 거죠. 이제까지 알려드린 꿀 코코넛 오일 그리고 식초 세안의 3가지 비법만으로도 충분히 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4가지 이 습관만 고쳐도 피부 나이를 5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 세안.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기름막을 파괴하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얼굴에 실핏줄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드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세요. 세안제 과다 사용 하루 종일 외출하지 않았다면 아침 세안 시 세안제를 쓰지 않고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제를 너무 자주 쓰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건조하고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과도한 각질 제거, 뽀득뽀득하게 닦아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스크럽제 같은 물리적 각질 제거제를 매일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각질은 피부의 보호막이므로 자극적인 방법 대신 식초 세안처럼 부드럽게 각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4가지 습관만 피하셔도 피부 나이가 확 달라질 것입니다. 기미 문지르기. 기미를 없애기 위해 그 부위를 강하게 문지르거나 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찰은 오히려 기미를 진하게 만들고 번지게 할 수 있습니다. 기미는 피부 속 멜라닌 색소 문제이므로 문지르지 말고 꿀세안이나 식초 세안으로 피부결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몸속 비법.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비법은 바로 피부 보약 3총사입니다. 원장님, 피부는 바르는 것 아닌가요? 먹는 걸로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려도 땅이 척박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듯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우리 몸속의 영향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피부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진짜 동안은 겉이 아니라 속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없는 것은 폐와 관련이 깊습니다. 폐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폐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폐가 건강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피부가 자연스럽게 윤기 나고 탄력을 되찾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피부를 오장육부의 거울로 보며 피부에 나타나는 문제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장기들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는 폐가 주관한다고 보며 폐가 건강해야 피부가 윤택하고 촉촉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잃어버린 피부 탄력을 되찾아줄 피부 보약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닭발의 피부를 지탱하는 기둥인 콜라겐이 풍부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콜라겐은 마치 무너진 피부 기둥을 다시 세우는 피부 건축 자재와도 같습니다. 또한 한의학적으로 닭고기는 기를 보충하고 허약한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야식 대신 피부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닭발을 즐겨보세요. 보쌈과 수육은 콜라겐의 보고이자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피부 역시 단백질로 이루어진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근육은 물론 피부 세포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보쌈 한 점은 피부와 몸을 보호하는 음식입니다. 이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 대신 보쌈은 오늘부터라고 바꾸세요. 등푸른 생선 마지막 피부 보약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삼치와 같은 생선에는 풍부한 오메가3가 들어있어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오메가3는 피부 속 염증을 잡아주는 소방관과 같습니다. 피부가 자주 붉어지거나 가려운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기미와 피부를 위한 특별한 음식. 기미를 예방하고 피부를 맑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귤, 딸기, 키위, 피망, 브로콜리와 같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피부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이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 토마토, 견과류 등을 간식으로 챙겨 드세요. 이 음식들은 마치 피부 속에서 빛을 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폐를 튼튼하게 하는 흰색 음식 한의학적 관점. 한의학적으로 피부는 폐가 주관한다고 말씀드렸죠. 폐가 건강해야 피부가 윤택하고 촉촉해집니다. 폐를 튼튼하게 하는 흰색 음식인 무배, 도라지, 마늘 등을 챙겨 드세요. 기침이나 가래가 자주 나오는 분들에게도 좋은 음식이며 피부가 겉에서부터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동안을 만드는 최고의 보약 숙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약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피부 재생을 돕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피부 세포가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칙칙해지죠.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르는 관리 먹는 관리, 그리고 숙면까지 함께 시작해보세요. 피부는 물론 건강까지 잡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비법이 될 겁니다. 특별한 주의사항, 이럴 땐 잠시 멈추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지만 모든 사람의 피부는 다릅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비법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 세안이나 꿀 세안을 처음 하실 때 피부가 따갑거나 붉게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가 새로운 성분에 적응하는 과정일 수 있지만 만약 증상이 며칠간 지속된다면 잠시 멈추고 물로만 세안해 주세요. 너무 과하게 욕심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 민감성 피부라면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쉽게 붉어지거나 가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비법을 한꺼번에 시도하기보다는 한 가지씩 일주일 간격으로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첫 일주일은 꿀 세안만 시도하고 괜찮으면 다음 일주일에는 코코넛 오일 클렌징을 추가하는 식으로 하세요. 비법에 대한 과한 집착은 근본적으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법들을 피부 관리를 위한 즐거운 습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좋아질까 하는 마음에 너무 자주, 너무 과하게 시도하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진짜 동안의 비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 코코넛 오일, 그리고 식초 세안의 3가지 비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4가지, 그리고 몸속을 채우는 피부 보약 삼총사까지
이 모든 것만 지키셔도 비싼 화장품과 시술 없이도 충분히 젊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꿀을 바르고 밤마다 코코넛 오일로 마사지하는 그 시간은 오늘 하루도 곱게 살아내자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나는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신성한 의식과 같습니다. 비싼 화장품과 시술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습관과 꾸준함, 그리고 나 자신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꿀 세안, 코코넛 오일, 식초 세안 중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댓글로 다음 영상 주제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 준비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